증시 워밍업과 함께 5월의 첫 거래일 힘차게 시작해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김영재 이사의 스마트 뷰 한번 들어볼게요.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셀인 메이 주의보라고 써주셨습니다.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셀인 메이 앤 고 어웨이라는 증시 격언이 있을 정도로 5월에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인식이 좀 전통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국내에서는 잔인한 5월이다라고 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난 2010년대 이후로 5월에는 매년 좀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번 5월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이번 5월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쪽에는 이 격언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 증시에는 뭐 계절성 있는 키워드, 뭐 격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월 효과, 그다음에 뭐 썸머 랠리, 그다음에 산타 랠리, 그리고 이제 5월에는 팔고 떠나는 셀인 메이가 있는데 네. 왜 그러면 5월에 떠나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그 연초에 그 실적 및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뭐 실적 대비 좀 더 오버슈팅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5월 달이 그래서 한 해 이제 중반에 접어들면서 어떤 재료 소멸에 따른 그런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는 시기가 5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최근 5개년 동안의 그 5월달 그 증시 실적을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니까 2016년, 18년, 19년에는 5월에 매도한 것이 맞았고요. 네. 그렇지만 2017년과 작년 2020년에는 사실 매수가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특히 매수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극대화됐다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사실 한 60% 확률로 셀인 메이가 맞는데 그리 높지 않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셀인 메이를 뭐 무조건 추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증시 좀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반에 들어서면 1분기 실적이 이제 17일 날 그 전반적으로 다 마감이 되는데 이런 점도 고려를 하시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5월은 외국인 수급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공매도 재개는 사실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초반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중기나 한 3개월 보면 거의 대부분 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 순매수 유입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5월 초반에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재료 노출에 따른 매물출의 가능성은 중순쯤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17일 이전에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좀 요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외국인이 주로 보는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지표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수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위안화 환율 동향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 환율과 수출 데이터라 보면 사실 뭐 아직까지는 수출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 경제 지표라는 변수도 있고 또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항상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변수들이 지금 긍정적인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지금 혼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진행 중인 사실 코로나19가 사실은 향후 변수에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의 좀 차별적인 경기 개선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백신 보급률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선진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이후에 경기 회복세는 훨씬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5월 지수 흐름은 지금 견조한 실적, 그 수출 회복세로 인해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초반에는 공매도 우려감이 좀 있어서 조정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순에는 실적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 분위기를 탔다가 예. 5월 하순에는 6월에 대한 긴축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조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상저 중고 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5월이 어떻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6월에 FOMC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저, 중고, 하저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공매도 재개 5월 전략은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오시는 모든 분들께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있어요. 이 셀린 메이라는 아무래도 그런 5월에 대한 좀 잔인한 5월 이런 이야기도 있는 데다가 또 공매도까지 재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5월 증시 이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뭐 공매도 재개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초반에만 좀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시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최근 그 대형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좀 두드러진 게 있는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이 피크다 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실적 발표한 그 자동차 업종이 그런 대표적인데 사실 반도체 대란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그 판매 단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좀 흐름 예견들이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업종이 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향후에 좀 확실한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가 작년 또는 연초에 상당히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승이 크지 않았던 그런 업종만 신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럼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철강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 관점에서 추세 추종 매매 정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향후 실적 불확실성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업종은 좀 매매를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 호조로 사실 주가 상승률이 좀 좋은 해운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급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하반기에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좀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수혜주들 경우에는 결국은 백신 공급을 위해서 팬데믹이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분명히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이런 경기 회복의 수혜로 있는 업종, 예를 들어서 뭐 유통, 화장품, 의료업, 또 음식료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그런 재정 지출 확대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여기에 경기 회복이 더 뚜렷해진다면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 전환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금리 인상 수혜 업종 정도는 포트에 한두 개 정도 넣어두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은행, 보험업에 대한 비중은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 이슈가 많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전반적인 지수 하락이 좀 나타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 그 방어조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으로는 테이퍼링 우려감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6월 시장에 대비해서 5월 중순 시장이 좋을 때 일부 현금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5월 전략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전략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재용 지배력 강화된 삼성그룹입니다. 이제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상속을 황금 분할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뭐 남은 과제가 있긴 하지만요. 관련주들 흐름과 함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변수들이 많긴 한데 그런 건 조금 좀 차지하고 그 삼성의 그 고 이건희 회장 지분이 이제
비율이 상속 비율이 공개가 됐는데 네.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삼성전자, 물산, SDS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생명만 홍라희 여사는 상속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이 50%, 이부진 33, 그 이서연 16.7% 상속했는데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의 8.51%를 보유한 최대 주인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을 좀 합쳐서 좀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지분을 균등하게 배분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막대한 배당금을 이용해서 자녀들의 그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준 것으로 해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속인들의 상속세가 지금 12조 원에서 한 13조 원 사이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요.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막대한 상속세를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배당을 좀 확대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계열사 배당 수치금을 바탕으로 고율의 재배당을 주고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현재 높은 배당률, 재배당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더 많은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 역시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 삼성물산의 실적은 웬만해서는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 추정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상당히 장기 투자에 적합한 주로 좀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금리 상승이 지금 분명히 뭐 몇 년 뒤나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금리 상승 수혜주이고 여기에 고배당주로 좀 몇 년 동안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 투자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그룹 이슈까지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 좀 빠르게 여쭤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일단 태평양물산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뭐 태평양물산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그만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1,365억 원이고요. 그리고 의류 OEM 전문 업체인데 사실 대표적인 OEM 업체로는 뭐 한시해실업, 영업무역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의류가 88%, 그리고 우모라고 불리는 다운 제품들이 6%, 기타 6%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고객은 뭐 타겟, 갭, 콜롬비아 등 뭐 이런 의류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의류 부분 매출 비중이 지금 80%나 되는 미국 시장에서 사실 보복 소비에 따라서 소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의류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OEM 업체들의 어떤 그런 오도 흐름을 감안해 볼 때 올해 태평양물산도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태평양물산은 가로와 세로의 실이 서로 교차하여 만든 원단위 종류인 우분 위주의 옷을 좀 만들기 때문에 좀 선선해지는 3분기 실적이 좀 극대화되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예. 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더가 상당히 중요한데 3, 4월 오더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작년 적자전했던 그런 우모 부분 수익성이 개선이 기대되는 점인데, 사실 우모 부분만 9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다른 부분 다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된다 그러면 상당히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올해 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한 4.%가 넘게 지금 기대되면서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 대비해서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 7.7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EM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수급적으로 투신권이 최근 4월 한 달 동안 100억 순매수를 해서 이것도 좀 투자 포인트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12개월 선행 EPS 369원에 올해 추정 실적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한 2019년 퍼를 적용해서 네. 3,700원으로 잡았고요. 네. 손절가는 2,57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세가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태평양물산 오늘의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